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브리핑 해드릴 텐데, 오늘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무기들 중점적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는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K-21 105 경전차가 승리가 유력해 보이던 필리핀 육군의 차세대 경전차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국산 최신의 경전차를 필리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터키, 인도네시아 합작회사의 이파진이었던 필리핀 육군 차세대 경전차 도입 사업에 점점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화 디펜스의 K-21-105, 인도네시아 주도 컨소시엄인 이 하리마우, 그리고 터키 오토카의 아르마 105에 이어서 이스라엘 LB 시스템도 사브르라는 모델명의 신형 경전차를 필리핀 차세대 경전차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LB 시스템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엘빗은 필리핀 육군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네럴 다이나믹스의 궤도형 장갑차에 105mm 포탑을 얹은 버전과 8륜 차륜형 장갑차에 포탑을 얹은 버전 등 두 가지 버전을 필리핀 육군에 동시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엘빗은 이 경전차의 모듈형 설계 구조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등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엘빗의 새 모델이 필리핀 육군 장갑차 수주전에 추가로 참가하면서 우리 K-21-105의 필리핀 수출 경쟁은 더 치열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약 2,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0여 대 안팎의 경전차를 획득할 계획인데요.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이 사업의 최종 승자는 내년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갑자기 제안하고 나선 장갑차에다가 105mm 포탑을 얹은 버전이죠. 사브르라는 그런 이름인데, 일견하기에 잘생겼고 세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우리 한국 무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육해공군 할 것 없이 한국 무기 아주 많이 쓰고, 우리가 또 초계함 이런 것들 거의 공짜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계함을 공짜로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필리핀에게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 군사무기 방산 협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니까 니들은 결국 우리 거 사라, 이제 이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필리핀이 우리에게 초계함 같은 거는 공짜로 받아가고, 그런데 실제 돈 되는 거 살 때는 이스라엘제를 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리핀에게 자선사업 할 이유는 없죠. 국제사회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필리핀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 스파이크 미사일을 판다든지, 이스라엘도 필리핀하고 방산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이 장갑차 사업에 그냥 장갑차가 아니고 경전차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체는 장갑차인데 포탑을 105mm 포탑을 붙여서 이 화력을 아주 강화시킨 그런 전투 장갑차를 사겠다라는 게 지금 필리핀 군이고, 거기에 우리 K-21 차체에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포탑을 얹었는데, 아까 보신 그 사진은 90mm 포탑을 얹은 버전이에요. 105mm 포탑은 이제 더 큰 포가 장착이 되는데 아직 그게 프로토타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컨소시엄이 해서 하리마우라는 105mm 포탑을 얹은 장갑차하고 우리 K-21 2파전을 했는데, 터키가 인도네시아하고 합작을 해서 인도네시아 주도였어요. 그게 이제 터키가 기술을 못했고 해서 하리마우를 하다가 터키가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팍 치고 자신이 이제 또 오토라고 하는 그런 장갑차를 다시 또 출품을 시켰어요. 아니,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합작해서 출품을 했는데, 그건 또 그거고 또 우리 거 독자적으로 할 거야 해가지고 또 독자 출품을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이 사브르라고 하는 걸 해서 4파전이 됐습니다. 원래 2파전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강적인 이스라엘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미제 차량 제네럴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필리핀이 이 차량을 선정하게 되면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개연성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하고도 미제 차량은 미제니까 포탑은 이스라엘제지만, 그래서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거는 아주 유리하다라고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개함 지금 경주함 좋지 않냐, 거기다가 니들 또 경주함 좋다고 한 척 더 달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 그냥 니들이 좋아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거 공짜로 받아갈 때는 넙죽넙죽 받아가고, 구룡 다련장 로켓 공짜로 우리 줬는데 그것도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가고는 결국 돈 되는 거 살 때는 우리 거 안 사고 하면은 우리 다음은 없어 라는 그런 말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K-21 105mm 포탑 필리핀 경전차 사업의 선정이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소식은 희소식입니다. 동유럽 최초의 K9 자주포 완성품 도입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최초의 K9 자주포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나토의 대러시아 최전선에 한국산 자주포가 활약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가 에스토니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의 초도분이 최근 에스토니아에 도착해 시험 평가를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가 현지 시각 10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발주한 데 이어서 지난 8월 6문을 추가로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K9 자주포는 6문으로 1차분 물량입니다.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는 에스토니아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1보병여단의 포병대대에 배치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 육군에 인수됨에 따라서 K9 자주포는 이제 나토 지상군의 대러시아 최전선에 위치한 포병 전력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은 12문을 발주한 K9 자주포의 시험평가에서 성능과 신뢰성에 만족해서 옵션으로 걸어둔 6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화는 2024년까지 에스토니아 육군용 K9 자주포를 모두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인수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K9 자주포 운용국은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폴란드 등 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들 지역에서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수출을 기대해 봅니다. 에스토니아는 바로 발틱 3국이죠. 이 발틱 3국 같은 경우는 발트의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과거 소련이었던 나라 중에서 이제 지금 나토로 다 들어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구는 다 적어요. 순서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 세 나라가 발틱 3국이고, 에스토니아는 그 세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불과 131만 명.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195만 명.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벨라루스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인구가 284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나라가 국민소득은 뭐 큰 차이 없이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에 비해서 인구가 반도 안 되는 이 에스토니아가 우리 K9 자주포를 이렇게 한 개 대대 분량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에스토니아가 이 나토의 군사적 필요성에 화답을 하면서 아주 그들로서는 뭐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안보를 나토에 완전히 우리 이만큼 노력하니까 더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달라라는 그 사인을 확실하게 주는 것이고, 우리 이 K9 자주포가 이 나토에 이제 이렇게 에스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에도 수출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는 뭐 나토는 아닙니다만 핀란드의 북유럽의 선진국이죠. 핀란드에도 수출됐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역시 나토면서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를 대량 수입해서 그들의 독자적인 자주포를 만들었고, 역시 또 나토 중에 하나인 이 터키에 우리 K9 자주포의 기술을 수출해서 터키도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주 이 유럽의 동쪽에 우리 K9 자주포들이 최고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터키까지 쫙 벨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호주도 K9을 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 세계 K9이 완전히 도배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사로서 수호자로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고, 호주의 수출에 이어서 다른 나라에도 이 K9 자주포 많이 수출되기를 바라고, 에스토니아의 K9 보고 옆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우리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